계속 불안은 작동하기 때문에 나를 얼어붙게 하거나 숨게 하거나 어느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 불안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뭐 완전 치유라는 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직접 들어가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뭐 사회적인 그런 구조나 이런 시스템은 당장에 바뀔 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이 불안할 때 좀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행동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불안은 어찌 보면 내 내면이 저의 삶에게 묻는 가장 그 긴급 호출이죠. 그쵸? 가장 먼저 할 일은 뭐겠어요? 그 불안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뭡니까? 저희들이 긴장해 있고 불안할 때는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뇌의 작동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좀 아시는데요. 굉장히 이 편도체라는 게 과활성화 일어나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계속 불안은 작동하기 때문에 나를 얼어붙게 하거나 숨게 하거나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장 정말 전두엽이라는 이게 내가 합리적이고 좀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요, 호흡입니다.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기보다 이렇게 편도체가 과활성화 일어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완시킬 수 있는, 차분하게 내려앉을 수 있는 게 바로 첫 번째가 호흡이거든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요, 내 안에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이거를 좀 잠재울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전두엽이라는 이성적인 생각 조절하고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작동이 되니까 네, 그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괜찮겠지? 아, 조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괜찮지 않구나.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불안은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을 외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기특한 감정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불안의 이 생각에 꽉 잡혀 있어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할 때 네. 여기서 벗어나는 작가님만의 노하우도 있을까요? 아, 네.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어찌 돌아보면 저는 어느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환경을 바꿔서 산책을 해요. 첫 번째 산책을 하거나 그 다음에요, 몸을 움직여서 제 뇌를 바뀌어요. 그게 참 생소하시지만요, 몸을 움직이면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이게 뭐 행복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뭐 용기 있게 하고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다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게 가장 저한테는 빨리 이 불안을 잠재우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책을 하면서 이 환경을 바꾸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달라지게 하면은 이게 불안이 빨리 이완되고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를 합니까? 제가 글을 씁니다. 네, 불안을 그대로 적어봅니다. 그냥 뭐 글 적으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쵸. 누구나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요. 그렇지만 단순히 나는 불안해, 불안해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나는 지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구나, 이런 것을 내일이 두렵구나, 이런 거를 누구에게가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왜 저 사람 인정하는데 난 인정을 안 하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나는 낙오될까 봐 두렵구나, 이런 거를 자꾸 제가 저 스스로에게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글로 쓰고 이거를 문장화, 이름화 해준다는 거죠. 이름표를 붙이는 거하고 똑같죠. 이러면서 이제 이 문장들을 점점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면 이것이 불안이 점점 저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의 이야기는 바로 저가 살아가는 삶의 서사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늘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서 글을 쓰다 보면요, 제 삶에 대한 불안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할지 불안의 해답이 되더라고요. 해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글쓰기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를
그 지배하는 감정이 아니라 네. 내가 붙잡고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재료가 되는 게 이게 불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제 삶의 이렇게 불안을 정리하고 다루는 이런 방법, 함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네. 혹시 뭐 주변에 좀 너무 불안해하는 친구가 있다. 그건 네.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 불안 되게 많거든요. 내담자도 많지만 저한테 찾아오지 않은 제가 만나는 분들도 네.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럴 때마다 뭐 저는 조언하는 거 되게 제가 조언받는 거 싫어하고요. 조언하는 거 싫어합니다. 네. 누구나 지적하고 조언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조언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데 다만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불안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는 거. 이겁니다. 함께 있어.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직접 들어가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 네. 공감해 주는 거. 네. 그 다 심리적인 연결이죠. 네. 심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그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습니까? 그죠? 네.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함께 있다는 거죠. 저는 상담실에서 자주 말해요. 네. 난 괜찮아요.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요. 괜찮아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예. 다만 그 대신에 불안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사람이 하는 소리를 그냥 곁에 있으면서 들어주고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100% 공감은 못하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라는 이해와 공감 참 어려운 거지만 이해와 공감이 그래도 곁에 있으면서 너의 불안을 내가 다 이해 못하지만 내가 옆에서 너의 불안을 함께 해 하고 곁에 있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불안이라는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만 이 사람이 느끼기만 해도 그 사람이 숨을 쉴 틈새를 조금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은 결코 어느 한순간도 뭐 완전 치유라는 게 없습니다. 이 불안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요. 네.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우리 인간에게 불안은 계속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 이 사람의 정체성, 존재, 거울 역할 이런 걸 하기 때문에요. 계속 갖고 나가야 할 대상이다. 불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상담 관련해서 인터뷰할 때마다 나온 얘기긴 한데 이게 들어만 줘도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한다? 네. 그럼 뭔가 솔루션을 기대하거나 그렇죠. 되게 엄청난 뭔가를 맞습니다. 내가 해줘야 되는 의무감과 맞습니다. 부담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얘기하는 걸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듣는 것만으로 네네. 충분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또 그냥 듣기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상담 전문가들은 듣기만 하는 것 같지만 언어가 그 방향성을 언어가 그 잠자는 어떤 감각을 깨우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이 풀어놓기만 해도 숨통을 트이죠. 그렇지만 어떤 대화 가운데 언어 한마디 가운데 질문 하나 가운데 그 내담자의 또는 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같이 나눠요? 숨 쉴 틈을 주고 감각을 깨우고 그거 알아차리고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고 그거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불안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고 이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이 불안이라는 걸 없애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삶의 신호로 받아들여서 네네. 내 삶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없애겠다는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고요. 불안은 어찌 보면 해가 떠 있을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뭡니까? 그림자죠. 그림자, 네. 예. 근데 이 그림자를 지우려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불안이라는 거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거죠. 이 그림자는 빛이 있는 한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요. 불안도 그렇거든요. 오히려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제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폭발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또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얼굴로 더 크게 이렇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바로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앉아서 들여다보고 또 질문해보고 그 질문이 무엇을 이 불안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바라보고 공감해주고 함께 나아가는 거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다. 함께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걸 느꼈고요. 저는 불안을 떠올릴 때마다 그것을 마주 앉아놓고 이렇게 물어요.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니? 난 잘 모르겠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니? 자, 질문을 뭐를 낳게 합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뭐를 원하고 질문합니까? 답을 원하는 네, 거예요. 답을 원하죠. 그 답은 누구에게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불안하면 저한테 하는 거죠. 그죠? 저한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빠르거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불안한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하면 그 해답을 찾는 게 가장 진짜 쉽게 빠르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불안이 적이 아니라 이렇게 묻다 보면은 뭐가 돼요? 적이 아니라 조용한 좋은 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이걸 깨닫게 되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찾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을 통해서 불안을 내가 느낄 때 나한테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은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구하게 되니 네. 이게 불안이라는 것이 적이 아니라 네. 내 인생의 좋은 조언자가 된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내가 모르니까 이 동안에는 그 이전에는 감각을 딱 닫아놓고 다른데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고 해 있는데 질문을 딱 하다 보면은 탐색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여기에서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